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가 이 주식이란 것을 하다 보면, 그죠? 이 공부란 걸 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은, 그죠?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죠. 주식을 하는 부류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죠? 실패라는 걸 많이 했어요. 진짜 무지 많이 했어요. 아마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실수란 실수, 실패란 실패는 다 해본 것 같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초심자의 행운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행동, 또 많이 아는 사람의 행동 다 달라져요. 요즘은요 가장 핫한 게 그죠, 삼성전자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반도체를 못 만드는 삼성전자, 바보 삼성전자, 그런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드는 삼성전자라고 비아냥거리고 놀림을 받고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이재용 회장이 짠 하고 복귀를 해서 거짓말같이 모든 것을 수습을 하고 삼성전자의 예전 모습으로 만들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원하지는 원치 않았던, 어쨌건 뭐 운이 좋았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그런 모습.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지도력은 그죠, 빛이 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우연일까? 그런 생각. 우리가 무엇을 알고 하는 거랑, 그죠? 막연히 어쩌다 보니 운이 좋은 거랑, 그죠?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쳤어.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잘 찍었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운이란 거는 단편적이죠. 평균이죠. 평균 회계.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게임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평균 에버리지는 못 속인다. 결국은 돌아간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은 행운이 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인 실력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주식도 똑같다 생각해요. 어떤 시점에는요, 그 종목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서 나는 돈 벌었다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고수인가? 아니면 그 종목은 지금 이 시기에는 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안 사는 사람이 고수인가? 그 순간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주식을 한 번 하고 딱 끝내면 모르되 지속적으로 길게 계속 주식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뭐다? 본인 실력대로 간다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실패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모순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공부를 한 만큼 보인다. 그리고 견딜 수가 있다. 기다릴 수가 있다. 틀리지 않았다. 단기간은 돈이란 것은 항상 테마로 몰려요. 왜? 개인들은, 주식한 사람들은 게으르니까 가장 쉽게 접하는 정권 정보, 뭐 TV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서 계속 읽어주는 그 부분이, 그죠? 가장 핫한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빨라 보이는 거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죠? 홀짝 게임 하는 거죠. 한 번 먹고 한 번 읽고 한 번 먹고 한 번 읽고 그러다가 점점 읽는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그죠? 하락을 해도 견딜 수 있는 힘, 아니면 내가 바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끝없이 추락하는데 역배열 상태에서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은 원천은 저는 공부라 생각하거든요. 이해를 하는 거죠. 기업을 이해하는 과정,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또 투자의 시작은 조사다,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로또 사는 거나, 로또를 살 때 그죠?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까? 그냥 사는 거지. 로또로 뭐 그죠? 치밀하게 분석해서 이번 주 당첨 번호 어쩌고, 그거 전부 그죠? 멍멍이 소리죠. 말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아, 로또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네요. 근래 들어서 그죠? 이 공모주 시장이 완전 도박판이죠. 엄청난 열기를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되겠다 싶고 그 시기에 핫한 데는 사기꾼들이 출몰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 주식이 곧 상장된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특별히 미리 이 정도만 방출을 한다.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이 그 회사를 다닌다. 그래서 이 주식을 공모가로 살 수 있다. 최소한 번전은 나온다. 근데 요즘 주식시장 공모만 하면 따따블이다. 속이죠. 사라. 뭐 물론요. 과거에도 뭐 가까운 얼마 전에도 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분 있어요. 뭐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 한 번씩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유혹 들어보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뭐다? 전부 사기죠.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공모주 가격을 할인해서 팔아준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사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사지 뭐하러 넘기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그만한 노력이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다 사기다. 누군가의 작품이다. 이래 생각하는 게 훨씬 맞다는 거죠. 현명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바란다? 그는 도둑놈 심보. 내하고 뭐 별 다른 그것이 없는데 나한테 과잉 친절을 베푼다? 사기죠.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가도 지불 안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인생, 그런 인생이 과연 잘 풀릴까요? 그죠? 그런 인생은 노력도 안 해요. 투자도 안 해요. 대가도 지불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사장님 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죠. 그런데 꼭 이런 주식판이나 이런 데서 뭐 그 급등 정보 있다, 뭐 짠다 저짠다, 뭐 왜 그래 잘 말려드는지. 그죠? 그 모든 것은 결국 뭐다? 주식 내가 10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 팔고 10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 기초 지식, 밑바탕,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내가 롱런하고 오랫동안 주식이란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욕심 낼 필요도 없어요. 돈은 항상 순리대로 했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싶다고 막 설쳐본들 벌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정도를 걸으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따따블 먹었다, 누가 뭐 사서 얼마 했다, 얘가 얼마 간다 하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거 다 무시해야 돼요. 그래 너 따블 먹어라, 너 따따블 먹어라, 그거 얼마까지 간다 하면 너 혼자 다 살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싸다 싶으면 또 앞으로 좋은 회사라고 잘 될 거라고 믿음이 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라는 것을 할 것이다.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4,000 그죠? 700 이제 불과 한 200 몇십 포인트만 오르면 5,000이에요. 5,000 실감 나나요? 체감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요즘은 현대자동차도 가시에 몇 개 말고는 그죠? 불가능이고, 또 그 몇 개도 그 몇 개를 100% 올인했을 때 나오는 수치죠. 그 외에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뉴스, 찌라시 이런데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 뉴스나 찌라시에 현혹당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란 게 꿈틀꿈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러 막 사버려.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걸 바보야, 사면 무조건 먹어, 신용 미수도 괜찮아, 유혹을 하죠. 주식이란 건 끝없는 그죠? 유혹이 유혹. 그 유혹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고 내가 어른이고 뭐는 걸 안다는 거죠.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막 찌라시 전단지 막 돌리면서, 와 손님 오늘 가면 오늘 식사 공짜, 오늘 뭐 술 공짜, 그 전단지 믿고 가면 진짜 공짜 주나요? 안 주죠.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욕심내고 천천히 내고, 전 종목이 따블라도 나는 10%만 올라도 나는 만족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그 주식 그거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딱 목표가 그거였어요. 계좌를 2개 관리한 데 있죠. 하나는 배당주만 다 넣어두고, 그냥 나 이거 배당 받을 거야. 근데 갑자기 막 배당주가 막 급등을 한다든지 하면 매도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과열 있다 싶으면. 그 최근에는 뭐 현대자동차, 우선주나 뭐 EUB, 상무비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시리즈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뭐 피지컬 AI다 뭐다, 물론 미래 전망이 밝아서 들고 있었지만 너무 과열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근데 뭐 제가 원하는 만큼 초과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냥 또 안 오른 바닥주로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당 관련 계좌는 배당으로 승부하니까, 배당 관련 계좌는 올해 목표 수익이 전체 계좌에서 5%,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이 계좌는 제 목표 수익이 10%. 그래서 요 정도만 수익을 거둬도 좋겠다. 그게 뭐 올해의 목표였어요. 제가 따따블 노린다고 계획을 세워본들 그래 되지도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수익을 겸손하게 잡으니까요, 저한테 여유가 생겨요. 느긋하게 사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테마다 뭐다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 유혹 이런 거에는 이제 흔들릴 나이는 아니다. 그런 식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를 막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요, 시대적인 흐름 이런 걸 읽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이 정부는 주식의 진심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한 번도 이런 정부를 못 봤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다 보니까 신선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진심이다. 그래 믿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주식을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권 초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 보좌관이라면 정권 초기니까 환율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뭔가 홍보용이 필요하다. 그럼 연기금 수장 불러놓고, 야 지수 끌어올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끌어올려. 삼전 하이닉스 몰빵을 해도 끌어올려. 일단은 지수를 끌어올려. 이럴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 해봤고 할 줄도 모르고, 대부분의 그죠, 우리나라 관료들은 강남에 살고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만 해왔다, 뭐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전제를 깔고 저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뭐 4천 돌파하고 뭐 5천 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들의 경험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4천, 5천 만들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숨 돌리죠. 지적, 공적 다 만들어 뒀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이제 현실감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5,000포인트 돌파하고 나면 지적도 하나 생길 거. 거기에서는 이제는 급락만 안 시키면 돼. 5,000 갔다가 찍고 바로 3,500턴 이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적당히 조율만 하면 돼. 빠지면 사주고 공격적으로 사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정책을 유지. 그래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이제 비로소 어떤 종목 장세 아니면 순환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선정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연기금 관리하는 매니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제일 좋은 건 뭐죠? 정부 정책 따라가는 거죠. 대통령이 AI 지원하겠다, 열심히 막 공략하겠다, 엔비디아한테 GPU 사와서 우리도 인공지능 만들겠다, 열심히 막 이야기했어요. 믿어야죠. 그러면 누구를 살까? 무엇을 살까? 나름대로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LG CNS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어. 에이, 예, 처박아 두자. 뭐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정부 정책이죠. 그러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죠? 나라에서 밀어주고, 나라에서 1등 기업, 우리나라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 업체라고 선정했는데, 그 기업 연기금에서 쭉 팔겠어요? 더 사면 샀지. 뭐 이런 게 뭐 큰 대세 흐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 정부이, 그죠? 상법 개정 3차 이야기하고,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 한다죠. 그전에는, 그죠? 상법 개정 한다 했을 때,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죠? 다 반대했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대통령 대행하던 국무총리도 거부권 행사, 그 각 대기업, 그죠? 이 오너들도 나와서 단체로 거부 막 계속, 그죠? 그네는 그들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어쨌거나 결과론만 봐요. 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여당 야당 가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결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법을 반대를 했다. 그게, 그죠? 확인된 사실이죠. 이번에도 뭐 필리버스터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이거저거 방해를 해요. 뭐 방해라기보다는 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부진한 것도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그죠? 대혼란의 시기죠. 요동을 치고 있어요. 과거에 그 한동훈 대표 뭐 지금 당에서 축출시킨다 하고 뭐 4분 5열 이런 분위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그죠? 대기업을 위해서 상법 개정 반대하고 짜고 막 이거저거 뭔가를 할 여력이 없겠죠. 그럼 여기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할 확률이 엄청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코스피 뭐 계속 4천, 5천 끌어올리고 요 정도만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2차는 주식 부양책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것이다. 연기금 돈이든 아니면 펀드를 조성하든 그 돈으로 이제는 중소형주를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조금만 투입해도 막 급등급등 나오겠죠. 그러면서
하루에 상한가가 막 50개 이상씩 쏟아지는 이런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서학개미들이 오지 말라고 틀어막아도 꾸역꾸역 몰려와요. 돈 된다 싶으면 와요. 정부가 서학개미들 돌아와라, 양도세 뭐 면제주기 어쩌게, 그게 가장 하수예요. 세금 아끼자고 주식합니까? 수수료 아끼자고 주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 된다 싶으면 돌아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서도 서학개미들 돌아와라, 달러 팔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오게 만들면 된다. 그게 뭐다? 종목 정세 만들고 하루 상한가 50개 100개 쏟아지면 알아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요 배당소득 분리 가세다 뭐다 이래 이야기하면 항상 다른 게 있어요. 여당 야당 해가지고 흑수저 금수저, 또 여당에서도 또 펜이 갈라져요. 홀짝 게임, 끝없는 정치 논리. 우리는 아직도요 의식은 1970년대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19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학생운동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성장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밖에 없죠. 물론 저도 50대예요. 70년생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것은 단편적이다. 아군 아니면 적이다. 타협이나 두리뭉실하게 다 같이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세대교체 바뀌고 있죠. 점점 바뀌고 있다. 예전에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활동을 할 때 정계 입문한 게 30대예요. 20대에 그때는 또 그죠, 가장 큰일 할 때 40대 기수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면 이 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이 그죠,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지지를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 보면 주식쟁이니까 그죠, 이야기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가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게 PBR. 우리가 그죠, 흔히 자산주들, 돈 많은 기업들이 상속 때문에 주가를 찍어 누르게 한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아요. 넘쳐나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중소기업 사장 입장이라고 해도 저도 찍어 누르게 하겠어요. 내 회사를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세금이 막 엄청나. 내 아들은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속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주가 찍어 누르기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그죠, PBR. 이소영 의원 작년 안건인데 좀 무산됐어요. 근데 올해도 추진을 하겠답니다. 그럼 그게 뭐냐? PBR 기준으로 PBR을 0.8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틀려요. 비상장 기업은 PBR 0.8을 대충 환산해서 세금을 먹이는데, 상장 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주가죠, 주가.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주가를 찍어 누르게 하면 세금을 작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폐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처럼 PBR 0.8 정도를 기준 잣대로 해서 세금을 먹인다, 이런 방법이죠. 이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주가를 찍어 누르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가세. 여기에서 대주주한테도 많은 혜택을 줘요. 고배당을 때렸을 때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구조에서 대주주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일반 주주와 대주주가 같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지금 전환을 막 하고 있죠. 그전에는 그죠, 국회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이거는 부자 감세다. 안 돼. 근데 이런 바보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대주주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손해볼 짓은 뭐하러 해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차라리 그 연봉을 왕창 올리가 연봉 60억, 70억, 100억 받아가면 되지. 뭐하러 배당을 하겠습니까? 연봉을 받아가는 것보다 배당을 받아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싶을 때 고배당 정책을 쓰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대주주도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시행을 하는 초기 단계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자산주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 자산주가 달라졌어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자.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다. 이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그리고 특히 올해는 각별히 볼 필요가 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PBR이 낮은 종목이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도 고배당을 때리고, 또 주가도 더 이상 찍어 누르기를 안 하니까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관점이죠. 뭐 그렇게 안 해도 최소한 배당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최소한 고배당 정책은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어디야? 그죠?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연히 그죠? 우리가 뭐 바닥주 싼 거를 사놓고 막연히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시절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생각해요. 막연히가 아니고 올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배당도 받고 또 저평가된 것들이 해소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좋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배당주를 투자하기 좋은 절호의 시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서 의외로 그죠? 그 급등주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다. 그리고 올해는 PBR 기준 0.8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추진을 하겠다. 이게 또 어떤 이소영 의원의 그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믿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 안 한다고 해도 그죠? 나쁠 건 없어요. 본전인데 만약에 그게 예상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그죠? 또 엄청난 어떤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리하게 비싼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없다, 나는 왜 없을까 원망하면서 그거를 사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그죠? 나는 올해 배당 노릴래, 배당 받지 뭐,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자산주들 저평가 고배당 자산주들을 사두면 PBR 0.8 기준으로 이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고배당 정책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든지 뭐 이래저래 뭐 두 중에 하나만 맞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그죠? 시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는 결국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치만 올라간다. 주식도 상품의 하나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그죠? 이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